중요한 얘기가 오갈 때 혹시 나중에 문제될까 싶어서 슬쩍 녹음해 보신 적 한 번쯤 있으시죠? 그런데 녹음은 사실 불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셔서 억울한 순간에 증거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민생구조대 민사전문 정재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녹음 파일이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과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또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법원에 제출하는 증거는 두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증거 능력이고 두 번째는 증거력입니다. 증거 능력은 이 증거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조사될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입니다. 증거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어 법원에서 증거를 채택하면 이제 증거조사에서 이 증거 자료가 증명할 사실의 인정에 어느 정도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게 되는데 이 사실의 인정에 기여하는 정도를 증거력이라고 합니다. 증거의 신빙성이 있다, 신빙성이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죠. 바로 이 신빙성이 있는 증거가 실질적 증거력을 갖추고 있는 증거입니다. 증거는 이렇게 증거 능력과 증거력을 갖추고 있어야 판결의 근거가 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녹음 파일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재판에서는 녹음 파일이 불법적으로 녹음된 거 아니냐라는 문제로 증거 능력이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좀 유형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화 당사자가 아닌 자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렇게 얻은 자료를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 당사자가 아닌 자가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 파일의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4조, 제14조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이런 녹음 파일을 증거로 채택해주지 않습니다. 만약 소송 상대방이 이렇게 대화 당사자가 아닌 자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의심되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녹음 파일에 관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4조, 제14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상황을 조금 바꿔서 대화 당사자가 아닌 자가 타인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기는 했는데 대화 당사자 중 1인의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했던 경우라면 어떨까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에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경우도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서 녹음 파일이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녹음 파일의 경우인데요. 두 사람이 대화를 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사람에서 어느 한쪽이 녹음을 하든 여러 사람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녹음을 하든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은 같습니다. 이 경우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화를 녹음하고 그 녹음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녹음에 동의하지 않은 대화 상대방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이런 헌법상의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쨌든 위협하기는 한 것 아니냐라는 논의도 있습니다. 이런 다툼에 대해서 법원은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에서 적용되는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증거의 채택은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라는 이유로 대화자가 녹음한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증거로 채택해주고 있습니다. 관련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그러니 나중에 상대방이 지금과 다른 말을 할 것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거짓말을 밝힐 중요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적극적으로 녹음해 두시는 것이 좋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자 사이의 녹음 파일의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법원에 상대방의 거짓말을 밝힐 증거로 제출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는 증거 능력이 있어야 채택이 되고 또 채택이 되었다고 끝이 아니라 증거력이 있어야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녹음 파일이 증거력이 있다라고 하려면 녹음 파일을 통해서 재판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녹음된 대화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언급되는 대화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내가 그 돈을 빌린 건 맞고 이번 달 안에 갚을게 와 같이 채무를 인정하는 말이거나 계약서에는 그렇게 안 썼지만
우리가 구두로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와 같이 계약상의 의무를 인정하는 말이거나 내가 그때는 일부러 그렇게 처리했지 네가 손해보든 말든 과 같이 행위사실과 고의를 자백하는 말 이런 말들이 녹음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녹음을 위한 대화 상황에 대해서 조금 요령을 말씀드리면요. 녹음을 염두에 두고 상대방에게 장황하게 설명을 한 뒤에 네, 응, 과 같은 간단한 답변을 유도하는 식의 대화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화 내용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에 상대방은 그 자신이 한 네, 같은 대답이 들은 내용을 인정하여 답변한 것이 아니라 단지 대화상의 추임새 같이 별다른 의미 없는 말이었다고 반박을 해올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예를 들어 드렸던 것처럼 상대방이 단답형이 아니라 상세한 사실관계 를 자신의 입으로 인정해서 말할 수 있도록 대화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 파일은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전자소송상의 증거 제출 방법에 따라서 녹음 파일을 증거자료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거나 녹음 파일의 용량이 너무 커서 전자소송을 통해서 제출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했다면 CD나 USB에 녹음 파일을 담아서 법원에 접수시키는 방식으로 녹음 파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자소송으로 업로드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보내줄 녹음 파일을 CD나 USB에 담아서 또 추가로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고려해 보셔야 할 것이 소송에서 녹음 파일을 제출할 때는 단순히 파일만 내는 것보다는 녹음 파일의 대화 내용을 문서화한 녹취록을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 훨씬 더 일반적이고 법원에서도 이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법원이 녹음 파일과 함께 제출된 녹취록을 보고 해당 녹음의 내용과 맥락을 더 빠르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기사무소의 녹취록의 작성을 의뢰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속기사무소의 녹취록에는 속기사가 자신이 작성한 녹취록이 녹음된 내용과의 일치함을 증명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됩니다. 이렇게 국가공인 자격을 갖춘 속기사가 녹취록과 녹음 파일의 일치를 선언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녹취록 내용에 대한 신뢰성이 높고 그래서 속기사의 녹취록의 경우에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녹취록과 녹음 파일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분쟁이 거의 벌어지지 않습니다. 속기사의 녹취록이 제출되는 경우에는 속기사의 녹취록에 높은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녹음 파일 없이 녹취록만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녹음 파일에 녹음된 대화가 너무 길고 재판상 다투어지고 있는 사실의 입증에 불필요한 내용들이 있다면 꼭 녹음 파일 전체를 녹취록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만을 녹취록으로 만들어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다만 필요한 말만 골라내서 녹취록을 만든다고 하시더라도 그 말이 어떤 취지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후의 대화 내용을 봐야 하기 때문에 너무 짧은 대화만으로 녹취록을 만들지는 마시고 그 말이 나오는 배경이나 앞뒤 상황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내용을 담는 것이 좋습니다. 녹취록 작성 비용은 속기사무소마다 다르고 또 전체 분량, 난이도 등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현재는 보통 10분을 기준으로 몇만 원 정도인 것 같고요. 녹음 파일 양이 너무 많지 않다면 녹취록 작성 의뢰 이후에 녹취록을 받기까지 2,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비용 등을 고려하셔서 속기사의 녹취록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녹음 파일 속 대화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이런 경우 본인의 정리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려면 주관적 해석이나 요약 없이 대화 내용 그대로를 옮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 파일을 증거로 낼 때는 녹음을 한 경위를 설명하고 대화의 전후 상황도 상세히 밝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판사님이 녹음된 내용을 더 파악하기 쉽고 또 신빙성을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록과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을 때 만약 상대방이 소송에서 자신은 녹취록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녹음 파일상의 목소리는 자신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해오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녹음 파일의 목소리가 상대방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법정에서 녹음 파일을 들어보는 검증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검증으로도 확실히 알기 어렵다면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감정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또 녹음 파일상의 목소리가 본인이 맞기는 하지만 제출된 녹음 파일이 편집된 것이거나 조작된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된다면 이때도 녹음 파일의 편집,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상대방이 제출한 녹음 파일이 부당하게 편집되었거나 조작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면 이것을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 절차 등을 통해서 확실하게 밝히셔야 부당한 판결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녹음 파일이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요건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잘 참고하셔서 중요한 순간에 녹음한 내용이 재판에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민생구조대 정지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